네,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요. 1.23%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17,965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내려갔고요. 또 영국 지수의 경우에도 1%대 뚜렷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카크 지수는 0.84%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 데에는 미국의 2월 CPI 결과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2월 CPI가 3.2%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근원 CPI의 경우에도 3.8%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0.1% 웃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2.7%로 완화됐다라고 하는데요. 6월에 ECB가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은 이에 따라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영국 쪽에서는 지난달 임금 증가율이 22년 10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독일과 영국 쪽에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1%대 뚜렷한 강세를, 그리고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 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는 0.61% 오르며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라도 77달러, 78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횡보세를 보인 데에는 유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요 둔화 문제부터 이제 미국 원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는 여전하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PI 결과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6월의 금리 인하 전망은 유효한 상황이고요. 또 오펙에서 원유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PPI, 소매 판매 등 남은 일정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0.1% 내리면서 216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9일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던 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데에는 CPI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CPI 결과 발표 이후에 낙폭이 깊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미 역사적 고점까지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넘어가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현 연구원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시장 예상에 부합한 2월 CPI 결과에 따른 안도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 S&P 500은 1.12%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가 1.54% 상승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02%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는 미국의 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 상승했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달 대비 0.4%, 전년 대비 3.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0.1%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주거비의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인 가운데 주거비용은 2월 중 월간으로 0.4%, 연간으로는 5.7%가 상승했고 월세 지수가 월간 0.5% 상승했으며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 얻을 수 있는 가상 척도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가 0.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IT와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면서 오늘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7% 이상 반등하면서
최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각각 3%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역시 11.7% 급등하며 동종 업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기초소재, 제조,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방위산업, 부동산, 유틸리티가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55%, 달러 인덱스는 0.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앱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와 관련해 올해 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에서 앱을 제공하고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자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측은 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한 개발자들만 허용하며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타사 마켓플레이스, 제3자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낮은 가격에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냈던 최대 30% 이상의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유럽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2008년에 처음 나온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앱스토어의 개방을 의미하며 애플이 유럽에서 슬며시 100기를 들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미국 경제학자들의 3분의 2가량이 오는 6월에 첫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하 폭에 대해서는 약 52명이 0.75%의 포인트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08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분의 2인 72명이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번 달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으며 17명은 5월 인하 그리고 19명은 7월 또는 그 이후의 인하를 예상했으며 또한 3월에 연준이 금리 전망치를 변경할 경우 올해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것보다는 작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으며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무엇인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경우 위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4명 중 38명이 올해 인하 폭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6명은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이먼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데 따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늘 0.78% 상승해 256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이먼 제임스는 상장지수 상품, 즉 ETP 유입이 전반적인 암호화폐와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에 엄청난 성과를 이끌었다면서 ETP 유입이 줄어들고 또는 역전될 때까지 코인베이스의 현재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ETP는 ETF를 포함한 거래 상품을 의미하며 비트코인 ETF는 지난 1월에 출시되었고 일부는 지난달에 기록적인 거래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달러트리 잉크, 윌리엄스 소노마, 타겟 호스피텔리티, 페코 헬스 앤 웰리스, 레나코프, 센티넬 원, UI 패스, 와이드 오픈 웨스트, 그리고 베라 브래들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엔비디아의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젯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83% 오르며 26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막판에 갈수록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57%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1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890선 근방에서 정확하게는 88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도 0.7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요. 네,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81억 원, 3,72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개인은 장 초반에는 기관과 함께 사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모습이었는데요. 1,2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은 1,50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로모픽, 액침냉각 등의 이슈를 등에 업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유로모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로모픽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수요일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장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8만 원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에이징랜드도 두 자릿대 급등세로 75,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넘어가서 액침냉각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액침냉각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GST, K엔솔 모두 20% 내외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에도 이제 엑시콘도 이제 29.51% 상승하면서 3,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한편 엔비디아는 어제장 간밤 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틀 연속의 하락분을 만회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 sek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1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배터리 3사는 9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독일 공장 생산 재개 소식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특히 전고체 쪽이 강했습니다. 종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화성이 24%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25,750원의 종가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 SDI의 경우에는 11%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제장 하루 만에 시가총액 14위에서 11위로 코스피 시총 세계단을 한 걸음에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레몬과 이수화학도 각각 6%, 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5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에 이어 영국이 비트코인 ETN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트 1.54%, T사이언티픽은 1.14% 올랐고요.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각각 1% 이내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가만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큰 상승폭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9,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 반등하면서 우리 돈으로 1억 원대에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전해드렸습니다.